자신의 블로그에 엄친아에 대한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엄친아가 항의하자 나대장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엄친아를 왕따 절친 찐따라고 헐뜯었고, 결코 친구를 해하려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증인 박소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런데 저 학생이 피해 학생인 것을 보이는 핸드폰을 편의점 쓰레기 봉투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통 내에서 나대장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모티콘을 사오라는 등의 행위, 사이버 불링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권역 지역에서 세 번째 팀입니다. 세 번째 팀 우리 환서중학교를 박수로 함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뭔가 열심히 준비해왔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내심도 기대가 됩니다. 자, 구호 외칠 때 앞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차렷, 인사, 솔, 로, 몬, 스, 터, 가자!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서중학교 솔로 몬스터 지도교사 정지입니다. 저희는 실제 학교 내에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은 줄어든 반면에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여기서 새로운 형태라는 것은 사이버 폭력의 진화된 형태인 사이버 공간의 따돌림, 사이버 불링을 말합니다. 특히 90% 이상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이버 내 불링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현직에 있는 교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폭력인 사이버 불링, 보이는 폭력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자 저희는 이 모의 재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개요는 먼저 현실 공간에서 학급의 왕따 돌림을 당하고 있는 박소희 학생과 초등 친구인 엄친아 학생은 중학교에 올라와서 말을 하지 않다가 우연히 북쪽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급의 짱이라고 불리우는 나대장에 의해서 나대장은 재밌다는 듯이 그 광경을 보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친아를 보고 찐따의 친구, 절친 이런 식으로 언어 폭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버 불링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친아가 사과를 요구하자 더욱더 와이파이 셔틀, 기프트콘 셔틀 같은 금품갈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을 개인의 블로그에 올렸지만 이러한 블로그가 캡처되고 여러 전타로 경로를 타면서 정신적 고통과 함께 특히 엄친아 학생의 많은 고통을 따르자 엄친아는 이에 사건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사건 쟁점을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점 전까지 첫 번째는요. 절친만 보는 사이버 공간의 험담은 사이버 폭력이 아니다. 과연 절친만 보는 사이버 공간이 폭력이 아닐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고통을 느꼈다면 이건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금품갈취 협박은 이거는 협박에 속하지만 이거는 선의의 선물이지 결코 금품갈취가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고의성에 대한 논박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정말로 그 고의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다음 제14조 그다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해 논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동영상의 유포가 많은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그 결과까지 피고인 나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논쟁을 보시고 주요 쟁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솔로 몬스터의 재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무단 동영상 등 촬영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나대장 나왔습니까? 네.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될 심리 과정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법중학교 3학년 1반 학생입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지난번 1차 공판 때 채택되었던 검사 측 증인 엄친아, 박소혜, 나편이, 박명희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대표 엄친아. 증인들은 방금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두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나대장은 사법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16시경 같은 반인 증인 박소혜와 엄친아가 북쪽 학교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시 30분경 자신의 블로그에 엄친아에 대한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엄친아가 항의하자 나대장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엄친아를 왕따 절친 찐따라고 헐뜯었고 카톡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엄친아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카톡방에 들어온 학생들이 나대장과 한꺼번에 나가버려 엄친아 학생만 남겨놓는 등 사이버 불링이 여러 차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18시경 피고인 나대장은 엄친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엄친아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기프트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였으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사용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117로 신고하려던 엄친아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학원 편의점 골목길에 던지며 내가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협박하였고 증인 엄친아와 박소혜가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올린 동영상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방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모두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전 엄친아와 증인 박소혜가 이야기하는 것을 촬영한 건 사실이면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주고받은 대화일 뿐 SNS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나대장은 무죄입니다. 결코 친구를 해하려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학급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증인 박소혜를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입니다. 카톡방이나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은 결코 의도된 바 없이 사이버 공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이루어진 의도치 않은 우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엄친아의 무리한 사과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제기한 기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엄친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엄친아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엄친아입니다. 증인은 나대장에게 사이버 불링을 멈춰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버 불링을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의 은따는 학교를 벗어나면 해방될 수 있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괴롭히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괴롭히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특히 떼카, 방폭, 카톡 과목,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을 당할 때면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떼카 방폭, 카톡 과목, 와이파이 셔틀, 기프트콘 셔틀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박소혜라는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한 후 나대장의 블로그에 저에 대한 험담을 발견하였고 이를 나대장에게 항의하였더니 저는 알 수 없는 한 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10여 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왕따 절친 찐따라는 등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였고
그 카톡방을 나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과를 한답시고 저를 카톡방에 초대하면 저만 남겨놓고 갑자기 다 나가버리는 식으로 저를 10차례 이상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기프티콘을 강제로 빼앗아가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저의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엄친아가 당한 떼카, 방포, 카톡 가문 와이파이 셔틀, 기프트콘 셔틀은 사이버 폭력이 진화된 형태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즉 사이버 불링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서 스마트 불링이라는 신조어로 불리곤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이 더욱 진화된 형태로 잔인성이 극대화돼 나타난 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인 엄친아가 당한 사이버 불링 캡처본을 증거로 신청하며 공개를 요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인 엄친아가 나 대장에게 떼카, 방포, 카톡 감옥 등 사이버 불링을 지속적으로 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 엄친아는 본인이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해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증거 없는 말은 삼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엄친아는 학급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급의 동성 친구들이 즐겨하는 축구, 야구, 탁구 등을 함께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피고인이 2차례 축구를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골키퍼로 세워놓고 무자비하게 공을 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원 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엄친아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으로만 생각했고 늘 학원이나 학교 공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들의 선의의 마음도 피해의식으로 거부하고 폭력이라고 스스로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엄친아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 알바생 나편리 CCTV 증거자료 제출 관련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나편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법정은 예의를 지키는 곳입니다. 모자는 벗어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의 이름을 말해주시겠습니까? 네, 나편리입니다. 증인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솔로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8년 5월 25일 18시경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엄친아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증인이 목격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편의점에 손님이 없어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이 피해 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편의점 쓰레기 봉투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가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주변 소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은 골목길이라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피고인과 엄친아를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제가 편의점에 나오기 전 마지막 손님이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제가 편의점을 나섰고 그때 피고인과 엄친아가 학원 뒷골목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학원 뒷골목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엄친아를 밝은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친아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쓰레기 봉투에 던지는 피고인 나 대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자료화면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 나 대장이 엄친아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는 갈취행위가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혹시 나 대장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던지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본 장면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요? 당시 피고인은 하얀색 줄이 들어가 있는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던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날 사간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날 샌드위치 하나하고 그리고 또 탄산캔 음료 2개 정도 사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빨리 먹을 수 있는 캔 음료를 마신 후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변호인 측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객관적이지 못한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변호인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나편이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엄친아의 담당 의사 증인 박명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박명희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한마음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증인 박명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내원하였습니까? 조현증과 우울감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내원하였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증상은 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치료 과정을 병행하였고 치료 과정 중 엄친아가 보인 다른 특이 사항이 있었나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상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 과정에서 핸드폰이 너무 무섭다, 핸드폰 알림음이 울리는 소리가 끔찍하다 등 핸드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치료 초기에는 자살함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 소견서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공개를 요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보시다시피 피해자 엄친아는 나대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으며 트라우마 형성과 조현증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 엄친아가 병원에 방문한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불규칙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2-3번, 많으면 4번까지도 내원하였습니다. 보통 증상이 심각하면 입원을 하는 것이 보통 일 아닌가요? 환자의 진료 기록지를 보면 현재 환자는 불규칙하게 내원하고 있는 듯한데 인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원을 하진 않은 겁니까? 그건 환자가 그다지 입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호전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 2-3회 정도로 내원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명희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나대장의 무리 대표인 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무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네, 재판장님. 증인의 이름을 말해주시겠습니까? 네, 무대포입니다. 이전에 엄친아가 소위 떼카라 불리는 사이버 불링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네, 악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카톡방에서 욕을 한 것도 친한 친구끼리 장난스럽게 노는 것처럼 친근함의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전에 엄친아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와이파이 셔틀과 기프티콘 셔틀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어서 엄친아와 서로 기프트콘을 주고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엄친아의 생일날 주려고 했고요. 와이파이는 제가 데이터를 다 쓴 걸 엄친아가 알고 잠깐 빌려줬을 뿐입니다. 그때 엄친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친아는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의 호의와 호감을 사이버 불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증인과 증인의 친구들이 엄친아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했을 때 엄친아의 반응이 어떠하였나요? 뭐 딱히 큰 반응은 없었고 단답형으로 응, 아니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요구한 기프트콘은 무엇이며 가격이 어느 정도였나요? 케이크였었고 한 3만 원쯤에서 친구가 사준 것이라 좋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와이파이 셔틀 행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이 와이파이를 빌릴 때 엄친아는 기프트콘으로 많은 돈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서로 합의된 사항이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갈취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검사 측 확실한 증거가 없는 발언은 삼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무 대표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나대장 반의 반장 증인 한 반장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은 사법중학교 3학년 1반의 반장, 한 반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반장이란 직책에 있다면 같은 반 부부인 나대장에 대해 잘 알겠군요. 네, 대장에 대해 잘 아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장이는 평소 굉장히 활발한 성격입니다. 조금 시끄럽게 노는 건 사실이지만 친구를 못 살게 군다거나 선생님께 반항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증인의 학급에는 신속한 정보 전달과 학급 구성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반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통 내에서 나대장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모티콘을 사오라는 등의 행위, 사이버 불링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나대장이 올린 동영상을 학급 학생들 중 몇 명이나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급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나요? 서로 사귄다, 끼리끼리 논다 등의 대장이가 의도한 내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나대장은 학급에 돌고 있는 허위 사실들을 듣고도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 반장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인 증인 박수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검사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희입니다. 증인은 엄친아와 함께 있는 동영상이 피고인 나대장의 블로그에 업로드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나대장의 동영상은 증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은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피고인 나대장이 주장하는 바로는 증인이 혹여나 엄친아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는 사실인가요? 증인 피고인 정숙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인 박수호에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검사 이어서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또한 엄친아와 함께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엄친아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엄친아의 표정이 어떠하였나요? 엄친아의 표정이 어두웠고 저 또한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무섭고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증인은 평소에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인가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일기도 쓰셨나요? 네, 엄친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제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일기를 남겼습니다. 증인 박수혜 양의 일기와 필기 감정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엄친아와 박수혜를 몰래 촬영하는 피고인 나대장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기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며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충분한 사전이 합의되지 않은 증거물을 채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외한 일기장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가기 두렵다. 며칠 전 엄친아와 내 동영상이 나대장의 블로그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이상한 소문까지 돌면서 엄친아를 보기가 두렵고 미안하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상처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나는 학급에 따돌림을 당해도 학교를 벗어나면 끝인데 엄친아는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하루해가 끝나도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저 손 안에 있는 괴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증인 박수혜는 나대장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나요? 네, 그렇다면 왜 찍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죠? 엄친아와 친구와 얘기하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이야기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나대장이 촬영하는 의도가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린 건 분명 좋은 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SNS나 메신저 앱을 통해 엄친아에 대한 비방하는 글, 헐뜯는 글 또는 욕설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카톡방에서 비방하는 글이나 카톡 감옥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톡방에 증인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SNS도 카카오톡도 심지어 학급의 친구들과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 대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고 사이버 불링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소혜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증인심은 없으면 검사 측 최종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 나 대장은 SNS에서 타인을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상습적 욕설, 즉 언어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였으며 허위의 사실 또는 공공연히 진실된 사실 등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표시는 인격적으로 무시한 명백한 증거가 충분하며 사이버상에서 악플, 허위사실 등으로 타인을 비방, 비난,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이버 매체를 이용해 큰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 나 대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됨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나 대장은 호기심이 많고 다른 학생들처럼 장난이 심한 평범한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엄친아에게 했던 언어폭력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언어 사용을 한 것은 아니라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욕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욕설로 인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를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 나 대장이 찍은 동영상이 일부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 볼 수 있다 하여도 그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없고 그 행위의 목적이 확산 또는 유포가 아니라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나 대장에 대한 사건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나 대장 최후 변론해 주세요. 먼저 엄친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촬영한 동영상은 악의 없는 단순 호기심에 비롯된 것이고 학급에서 소외당하는 증인 박소혜가 걱정되어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때는 사이버 불링의 정의조차 몰랐고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카톡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순수한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로 비춰져 너무 억울합니다. 다음부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1일 12시입니다. 2018년 6월 1일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나 대장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집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학교폭력중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점점 진화되어 사이버 불링, 스마트 불링이라는 사이버 따돌림의 신조어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들은 큰 사회적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사이버 불링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과 점점 잔인해지는 사이버 공간의 따돌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려 다른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노출에 대한 부분의 조사가 미흡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가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심증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사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다른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매체에 대한 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피해 학생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따돌림을 알게 되어 고통을 느끼게 되면 사이버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10차례 이상, 스마트폰을 통한 와이파이 셔틀, 기프트콘 셔틀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도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나 대장은 초범이고 19세 이하로 소년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금 500만 원, 보호처분 1년, 수강명령 100시간,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앉아주세요 이제.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환서중학교까지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 가지 알려드릴 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질문 사항은 아니고 그 소년법을 마지막에 검토를 하셨어요. 근데 소년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는 사실 벌금은 추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호 처분만 하면 되니까 이게 저희가 받은 대본에는 벌금이 없는데 나중에 좀 추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크게 지금 그렇게 막 법 내용 전체를 몰라도 되니까 너무 막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공갈죄라는 죄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공갈죄라는 죄. 이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그 검사 측이 그 갈취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막 그 범죄 사실 증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취라는 게 일단 공갈의 행위로 인해서 그 타인의 재산을 소위 말해서 좀 뺏어오는 거거든요. 강도는 아닌데 강도보다 수위가 많이 약해요. 그냥 좀 겁을 주면서 뺏어오는 거를 이제 갈취라 그러고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공갈죄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은 갈취에 관한 내용은 좀 많아요. 뭐 기프티콘 갈취도 있고 스마트폰을 뺏어서 뭐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갈취라는 말은 많은데 공갈죄라는 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건 하나 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도 즐겁게 잘 봤습니다. 특히 뭐 기프티콘 갈취, 뭐 와이파이, 핫스팟 연결 이런 것들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배웠고 뭐 떼톡인가요? 저는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배워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판부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블랙박스와 일기 두 가지를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 할 때 변호인 측에서 반대의 의견을 말했고 그중에서 일기만 채택하셨잖아요. 약간 원고랑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블랙박스는 제외했고 일기를 채택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1차 공판 때 증거 자료로 제출 안 했던 걸로. 블랙박스는 1차 공판 때 안 했기 때문이고 일기는요? 일기는 추가 증거 자료로. 추가 증거 자료로 인정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그냥 다시 사소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
증인들이 먼저 나와서 증인 선서를 먼저 하신 뒤에 검사의 모두 진술을 진행하셨는데 보통 이제 모두 진술을 먼저 해서 누구 나왔는지 주장을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증인을 누구 신청한다. 그럼 채택하면 뭐 증인이 출석해서 또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은 조금 바뀌었다는 점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약간 절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은 검사가 최종 진술을 하고 그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법률하고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뒤에 끝내셨어요. 근데 이제 구형을 하셔야죠. 구형 얼마의 보호 처분을 뭐 원한다. 이렇게 최종적 주장은 이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아야 되는지를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재판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형이 생략된 부분은 이제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앞에서 다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환서중학교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죠. 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자, 우리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팀까지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잠시 후에 네 번째 팀 발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고인은 5월 8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5월 9일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거실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2차례 찔러 죽이려 하였습니다. 오히려 본 변호인은 기소당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의 복부에 난 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통 8cm 정도 박히려면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저분이 손으로 지혈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혈했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신고 전화도 하고. 네, 그렇다니까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뭘 그만해 이놈아. 너 살인범 되고 싶어?